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지금까지의 장마는 잊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장마,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헤비급 장마 전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격 장마철을 앞둔 예고편인 건지 오늘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지더니 금방 해가 뜨고 그래서 이젠 다 갠 줄 알았더니 또 빗방울이 떨어지길 되풀이했습니다. 오락가락 기습폭우로 온종일 갈피를 잡기 어려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송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콸콸 쏟아지는 장대비. 20분도 안 돼 청계천 물이 산책로 넘어 계단까지 넘쳐 흐릅니다. 우산을 받쳐들어도 금세 흠뻑 젖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수도꼭지 잠그듯 비가 뚝 그치더니 광화문 일대가 맑게 갭니다. 이내 파란 하늘이 보이고 다시 구름으로 뒤덮는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수도권 북부와 강원도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는데 좁고 긴 비구름대가 이 일대만 빠르게 훑고 지나가면서 짧고 강한 국지성 소나기가 쏟아진 겁니다. 쏟아지는 비에 강원도 정선 피암터널은 산사태 난 듯 낙석이 흘러내렸고 양구에선 나무가 쓰러져 길을 막기도 했습니다. 오락가락 날씨에 북부 접경 지역 주민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한 7시서부터 이제 국지성으로 이제 어마어마하게 왔고, 그리고 또 이제 한 30분 정도 오다가 또 이제 겠다가 이제 곰팡이라든가 일반 이제 완숙 부숙되는데 좀 해가 되죠. 야영객들도 가슴 졸이며 날씨 예보를 지켜볼 뿐입니다.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갈까 말까 하다가 일단 그냥 오게 됐어요. 시간을 내서 온 거라.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철수하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2시 반을 기점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지금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갔지만 밤부터 수도권과 경기 내륙 등에는 100mm 이상의 비가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돌풍과 우박을 동반한 폭포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침수 피해 대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지금까지 장마가 미들급이었다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장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헤비급입니다. 한 번씩 퍼붓다 개곤했던 패턴이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 내내 강한 비가 쏟아집니다. 이어서 백승연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올해 장마는 패턴이 일정했습니다. 하루 이틀 비가 쏟아지다 소강 상태를 반복했습니다. 그 사이엔 어김없이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다릅니다. 진짜 장마라 부를 만큼 일주일 내내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장마 전선은 속도가 빠른 저기압을 만나 한반도를 빨리 통과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은 이유였습니다. 모레부턴 장마 전선이 더욱 힘을 키웁니다.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북쪽에서 내려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과 만나기 때문입니다. 성질이 다른 거대한 두 기압이 충돌하면서 정체 전선이 생기는데 양쪽의 위력이 비슷해 전선은 장시간 한반도에 머물며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이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강수구역이 남북으로 좁아지고 동서로 길게 뻗는 형태로 바뀝니다. 특정 지역에 폭우가 내릴 우려가 높은데 특히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라 대비가 필요합니다. 중부 쪽은 지속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에, 그리고 남부는 이미 많은 비로 인해 지반이 약화된 상태에 추가로 내리는 비로 인해서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주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내일까지 비가 오는 지역 중심으로 폭염특보는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오늘은 민주당 의원들을 만났습니다. 민주당은 IAEA가 중립성을 상실했다, 일본 맞춤형이다처럼 거침없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오염수에서 어떤 핵종도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면담 내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오염수 우려에 대해 이해한다며 일본에 계속 머물며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very technical step has been fulfilled
before coming to this conclusion. Controlled discharge of this water, the IAEA will be there permanently for years and decades to come. 민주당은 IAEA 보고서가 부실하고 편향적이라고 비판 공세를 쏟아냈습니다. IAEA 보고서는 다핵종 제거 설비의 성능 검증도 하지 않았으며 오염수 방류가 장기적으로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일본 편향적 검증이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럴 정도로 안전하다고 확신한다면 그 물을 바다에 버리지 말고 물 부족 국가인 일본이 국내에서 음용수로 마시든지 아니면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로 쓰라고. 민주당 대책위 관계자는 그로시 총장이 비공개 면담에서 오염수에서 어떤 핵종도 검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IAEA가 책임을 안 지고 일본에 떠넘기냐고 묻자 모두의 책임이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면담 진행 중 한 시민단체가 창문을 두드리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IAEA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집단은 우리나라 야권뿐이라며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1명은 내일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를 여는 등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채널A 뉴스 이동은입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이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청구인에 바다 동물인 이 고래도 넣기로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박자은 기자가 소개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오염수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이 적절한지 헌법 소원에 나섭니다. 해양동물인 고래도 청구인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생태계의 수많은 생물들도 똑같이 방사능에 오염이 되고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대표해서 저희가 고래를 청구인으로 그러면서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혹등고래로 범주를 좁힐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변이 고래를 선택한 건 바다 위 최상위 포식자라는 상징성 때문. 길이 14m, 몸무게 30톤에 달하는 혹등고래의 경우 수명이 보통 60년으로 몸에 쌓이는 유해 물질도 그만큼 많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특히 혹등고래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도 나오는데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주변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바다동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주목끌기용 상징성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고래는 우리 국민이 아니라 헌법 소원 청구 자격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동물 보호를 위해 학대를 막을 권리는 있지만 동물 자체가 기본권의 주체는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민사소송에선 동물이 소송 주체로 등장한 적은 있습니다. 2004년 KTX 밀양 천성산 터널 착공금지 소송에선 도롱뇽이 원고로 나섰고 이후 군산 복합화력발전소 공사 취소 소송에선 검은머리 물대새가, 최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가처분 소송에선 사냥이 원고로 나선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단칼에 거부당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이 오염수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휴일 없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여당 소속 양평 군수가 일부 군민과 전세버스를 타고 민주당을 찾아와 고속도로 문제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은 정부 여당을 향해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말라며 원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민 20여 명이 민주당사 앞을 찾았습니다. 양평군민 원하는 대로 고속도로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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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에게 호소한다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막는 민주당의 모든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했습니다. 남한강과 주변 지형, 주민의 희망사항도 모르는 사람들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내탓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2년 전 강화 IC 설치를 요구했다며 사업 중단의 책임은 거짓 특혜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있다고 압박했습니다. IC 설치 노선 수정을 요구했고 수정안에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전임 군수도 동의했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려 강화면에 IC 설치만 제안했을 뿐 종점을 바꿔달라고 한 적 없다며 가짜 뉴스라고 반격했습니다. 양수면을 종점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 IC 설치를 우리 지역위원장과 군수께서 건의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라고 비판하며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기본적으로 국토부에서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야가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네, 여랑여랑 정치부 최수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을 만난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 입국길도 험난했는데요. 오늘 국회 등원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네, 시위대가 국회에서도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민주당 의원들과 면담은 어땠습니까? 네, 면담에 앞서 사진 촬영도 하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 보였는데요. 민주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그로시 사무총장 한숨을 푹 내셨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하며 피해보다 이익이 더 큰 것인지 주변국의 피해는 어떤지 대한민국 국민들은 굳이 오염수를 마실 생각도 없고 오염수에서 수영할 생각도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I'd like to say that the people fastest and easiest of the 5 options. It should not be called safe until it's verified as safe. 네, 시간이 지날수록 그로시 사무총장 얼굴이 굳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위대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출국장에도 등장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외교사절에 대한 저급한 정치적 시위는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계속되는 후쿠시마 괴담 선동의 행태가 그저 나쁘끄러울 뿐입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에게는 쉽지 않은 방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간다. 물음표가 달려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단식, 도보, 순례 등 연일 강경투쟁을 이어가고 있죠. 몸무게가 좀 조정되면서 이제 청년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저도 저 거울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돼서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이고요.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데 바다에 오염수를 버리는 바꾸가. 각자의 방식으로 투쟁을 이어가는 건데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민주당의 오염수 총력전이 여론의 호응을 받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하락세인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당 일각에서도 출구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토요일 매주 갔던 장외 규탄 대회를 하지 않았는데요. 당 지도부 관계자는 투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진심 알리기. 누가 이 진심을 알리려 하는 겁니까?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입니다. 현재 국회 윤리특위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죠. 어제 김 의원이 SNS에 이런 글을 썼는데요.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 어떻게 해야 진심이 온전히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더 낮은 자세로 성실히 일하겠다며 심정을 밝혔습니다. 이 표현들을 보면 진심을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표한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선 자금 채탁 주장과 가난 코스프레는 콕 집어서 아니라고 강조했는데요. 매일 라면만 먹는다 등 과거 유튜브 발언들 때문에 가난 코스프레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후원금 사실 이제 청년들이 모금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김 의원, 공개 행보도 시작한 거죠? 그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 김 의원이 참석한 건데요. 그렇게 힘들지 않다, 항상 긍정적으로 보내려고 해서 알차게 많은 것들을 하고 있다며 근황을 알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이 느끼는 건 진심이 아닌 배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직도 정치에 미련이 남아 정말 진심을 다해 진정성 있게 일했다고 스스로 평가하니 기가 찰 따름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진심이 국민에게 통하기 위해서는요, 그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이 우선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습니다. 수치만 보면 이제 좀 살만해지는 건가 싶은데 막상 장 보러 가면 숨이 턱 막힙니다. 요즘 자주 내리는 비로 상추값은 금값이 됐고 여름 과일은 지금보다 더 비싸질 전망입니다. 물가 하락이 체감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21년째 고깃집을 운영하는 영광택시. 한 달에 4kg짜리 적상추를 50박스씩 들여오는데 잦은 비에 상추값이 최근 한 달 새 크게 올랐습니다. 한 달 전에는 상추 가격이 18,000원에서 정도 했는데 지금은 상자가 한 55,000원에서 6만 원 선 하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보름 정도나 20일 정도 이제 시기가 앞당겨졌다고 봐야 돼요. 지난주 장맛비의 영향으로 청상추 도매 가격은 1주 전보다 74.2%, 시금치와 오이는 80%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9개월 만에 2%대인 2.7%로 내려앉았는데도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생활 필수품만 따로 모은 생활 물가 지수에서 식품에 해당하는 83개 항목 중 70개 물가가 1년 전보다 올랐기 때문입니다. 상추는 진짜 국민 채소예요. 거의 다 매일 먹다시피 했죠, 야채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비싸서 손이 가지를 않아요. 이제 막 출하를 시작한 복숭아도 지난해보다 크기는 작아지고 가격은 더 비싸졌습니다. 한 20% 돈 비싸지고 무게도 이게 지금 적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 박스씩 사면 나 갔다 오면서 이제 주고 이렇게 하던 거를 못해요. 그냥 나만 먹어요. 농촌경제연구원은 올봄 이상저온의 영향으로 이번 달 복숭아와 거봉, 캠벨 포도 등 여름 과일 도매 가격이 지난해보다 10에서 20%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렸다는 소비자 물가를 체감하기까진 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자동차가 주차장에 주차하듯, 그러니까 파킹하듯 들락날락 돈을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통장을 파킹 통장이라고 합니다. 저축은행이 금리 5%짜리 파킹 통장을 내놨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5% 이자를 쳐준다는 건데 지난해 고금리로 받아둔 예금이 썰물 빠지듯 빠져나가자 울며 겨자 먹기식 고육책을 동원한 겁니다. 유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을 맡겼다 빼는 것이 자유로운 파킹 통장. 한 저축은행은 100만 원 이하에 대해 연 5% 금리를 적용해주고 다른 곳은 예치금 1억 원까지 최고 연 3.5% 이자를 지급합니다. 여유자금을 파킹 통장에 넣다 보니까 은행 안정성이 떨어지더라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저축은행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 6%대 고금리로 만기 6개월 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대거 유치했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권 수신 잔액은 지난해 11월 121조 원대에서 지난 4월 114조 원대로 7조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아니면 파킹통장 같은 수단이고요. 일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자금 조달을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은 금리만 보지 말고 저축은행의 단기 현금 동원력을 보여주는 유동성 비율이 200%가 넘는지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연체율도 좀 비교를 하고 규모나 과거 최근에 이상한 PF 대출에 많이 물렸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좀 살피면. 저축은행 중앙회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에서 저축은행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찬입니다. 공원에서 가볍게 즐기는 골프, 파크 골프가 요즘 인기입니다. 저렴하게 즐길 수 있어서 최근 장년층과 노년층 골퍼들이 자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하천 둔치에 파크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데 이 틈을 탄 무허가 시설이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장 카메라 서주희 기자입니다. 공원이나 소규모 녹지에서 즐기는 파크 골프. 일반 골프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즐길 수 있는데요. 전국 곳곳에 파크 골프장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불법 논란부터 주민 갈등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남한강 둔치에 넓게 펼쳐진 잔디밭. 골프채를 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공을 칩니다. 굿샷. 샷. 일반 골프와 경기 방식은 비슷하지만 전용 골프채 하나로 700m 내외 코스를 즐기는 파크 골프장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하루 600여 명이 이곳을 찾습니다. 일반 골프는 한 게임 나가면 적게 잡아도 30만 원 이상 드는데 여기는 평일은 3,000원, 주말은 4,000원. 그렇기 때문에 비용 많이 절감이 되죠. 그런데 정작 이곳은 불법 시설입니다. 관할 환경청은 지난 5월 이 파크 골프장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곳곳에 설치된 깃발, 홀컵, 그물막, 농막 등이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다시 허가를 받고 조성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든다는 시설 돼 있는 부분들을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시켜서 해주는 것이. 서울의 또 다른 파크 골프장. 이곳 역시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입니다. 원래는 그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해서 구장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회원은 계약업소로 늘어나가지고. 전국 파크 골프장 361곳 중 지난 5월 말까지 환경부가 파악한 불법 파크 골프장은 56곳. 환경당국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불법으로 골프장을 넓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크 골프장 사용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는 곳도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 한켠에는 지자체에서 설치한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 가능한 공공체육시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동호회가 가입비와 보험비 명목으로 이용객들에게 연회비 12만 원을 받아 문제가 됐습니다. 102살 자신 어르신까지 있습니다. 공에 맞았을 때 상당히 치명타가 될 수가 있어서 안전보험에 꼭 가입을 필히 하는 사람만이 우리 구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바라보는 시선이 마냥 곱지만은 않습니다. 공공시설인데 특정 동호회가 독점하고 돈을 걷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공동시설을 갖다가 돈을 얻으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자기들이 사적으로 설정 다니고.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동호회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고발까지 검토 중입니다. 중장년층 사이 생활체육으로 자리 잡은 파크 골프. 파크 골프장도 지난 5년간 60%나 늘었습니다. 시설 운영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현장 카메라 서주입니다.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친 뒤 도주했던 30대 여성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뺑소니를 친 뒤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시도했는데 음주 상습범이었던 이 운전자 단순히 구속만 된 게 아니고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도로를 달리던 고급 승용차가 잠시 휘청거립니다. 도로 옆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여성을 친 겁니다. 그런데 승용차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고 현장을 빠져나가려 합니다. 사고를 목격한 남성이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그제서야 여성 운전자는 차 밖으로 나옵니다.
다시 운전대를 잡은 여성은 그대로 도주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30대 여성 운전자는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30대 여성은 지난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2월에 또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5월 또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결국 사고를 낸 겁니다. 피해자는 허리 등이 골절돼 전치 12주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또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 직원에게 내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며 요구해 운전자 바꿔치기까지 하려다 들통났습니다. 음주를 했기 때문에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중한 형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성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사고를 냈던 고급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이 차량으로 3차례 모두 음주운전을 한 데다 재범 우려가 크다는 게 이유입니다. 앞서 경기 오산에서 대낙 음주운전을 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뒤 달아났던 20대 운전자의 차량도 압수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찾아오는 불청객, 모기가 전 세계적으로 기승입니다. 특히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기온 상승 때문에 이 모기들은 더 빨리 성장하고 더 오래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 전파 위험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페루에선 이 모기 때문에 장관이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침상마다 모기장이 설치된 병원. 모기가 퍼뜨리는 댕기열 바이러스 때문에 남미 페루에 병원이 설치한 겁니다. Aquí hemos tenido en total un aproximado de un 70% con dengue. 페루에선 올해 들어 15만 명에 육박하는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250명 가까이 숨졌습니다. 댕기열 확산세 초반에 2주 정도 지나면 억제될 것이라며 안일한 자세를 보였던 보건장관은 책임을 지고 사임했습니다. 페루 전역엔 보건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모기의 습격은 미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모기 매개 감염병인 말라리아 국내 감염 환자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2003년 발생한 감염 환자 이후 처음으로 플로리다주와 텍사스주에서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It's a concern because malaria is a life-threatening disease. It's not often seen in the United States, and we hadn't seen it domestically acquired in over 20 years. 모기 번식을 차단하기 위해 박테리아를 뿌려 유충을 박멸하는 드론까지 투입됐습니다. Recently, our mosquito counts for one trap night have been several thousand. 곳곳에서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 감염이 급증하는 이유로 기후 변화가 꼽힙니다. 말라리아와 댕기열은 4년 만에 예고된 엘니뇨로 창궐이 우려되는 열대성 전염병입니다. The effects of climate change are also fueling mosquito breeding and the spread of these diseases. 기온이 올라갈수록 모기는 더 빨리 성장합니다. 국내 연구진의 실험에 따르면 기온 18도의 환경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25일 걸리지만 모기가 가장 좋아하는 온도인 26도에선 11.5일로 줄어듭니다. 성장 속도가 2배 넘게 빨라지는 겁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 모기 개체 수가 급증하고 그로 인해 모기가 옮기는 감염병도 창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댕기열 환자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올해도 벌써 58명이 걸렸습니다.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과거에 없던 질병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05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 가장 추운 1월 달 기온이 평균 10도 이상 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댕기열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흰줄순 모기가 성충으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올 상반기 말라리아 환자는 1년 새 2배 이상 늘어 경기 김포, 파주에 이어 고양시까지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후 변화가 생태계 변화에 이어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미국이 전쟁이 한창인 우크라이나에 무차별 살상 무기, 이 강철비로 불리는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두고 민간인 살상을 우려하는 일부 동맹국들이 미국에 등을 돌렸습니다. 러시아는 집속탄 지원은 곧 3차 대전을 의미한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전투기에서 폭탄 2개가 떨어지고 잠시 뒤 폭탄 속에 있던 소형 폭탄 수백 발이 나옵니다. 표적 주변은 쑥대밭이 됩니다. 불특정 다수를 살상하는 집속탄으로 강철비로 불립니다. 집속탄 사용 금지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And it was a very difficult decision on my part. And by the way, I discussed this with our allies, discussed this with our friends up on the hill. 탄약 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155mm 곡사포용 포탄이 충분히 생산되기 전까지만 집속탄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서 이미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협약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동맹국과 유엔은 집속탄 지원에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Well, the UK is signatory to a convention which prohibits the production or use of cluster munitions and discourages their use. He does not want there to be continued use of cluster munitions on the battlefield. 캐나다 정부도 집속탄 사용을 지지하지 않으며 민간인, 특히 어린이에게 끼치는 영향을 끊어내야 한다고 성명까지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인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집속탄 지원이 실제로 진행된다면 3차 세계대전을 의미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을 치매 노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반도체 수출 규제, 희귀 금속 수출 통제 등 이 보복의 보복을 거듭하던 미국과 중국이 소통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미국 경제수장의 첫 방중 자리에선 무지개도 떴습니다. 핵심 현안은 이견을 드러냈지만 최악은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조아라 기자입니다. 나흘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을 경제적으로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양국의 전략적 경쟁이 신냉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려는 듯 정례적인 경제 대화에도 합의했습니다. My objective during this trip has been to establish and deepen relationships with the new economic leadership team in place in Beijing. 지난 6일 공항에 도착해 영접 나온 인사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하늘을 보고 환하게 웃는 옐런 장관. 당시 피어난 무지개는 다음 날 중국 2인자 리창 총리와의 만남에서도 훈훈한 인사말로 떠올랐습니다. 我想这虽然是一种自然天象，也应该说平时也能够见到的，但是我想中美关系何不如此。 수행원들과의 식사 자리는 룸이 아닌 홀로 잡은 옐런 장관은 젓가락질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며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옐런 장관은 허리펑 부총리 등과 이틀 동안 10시간 이상 연쇄 회담을 하며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중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중국의 희귀금속 수출 통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돌파구는 찾지 못했지만 대화 채널은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마크 저커버그가 새롭게 내놓은 SNS 스레드 가입자가 무서운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격투기 대결 신청으로 번졌던 두 억만장자의 신경전이 직원 고용과 지적 재산권 같은 법적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인스타그램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이 내놓은 새로운 SNS 스레드. 하루 2억 5천만 명이 사용 중인 트위터와 유사한 텍스트 기반의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실시와 동시에 트위터 측은 메타의 최고 경영자인 마크 저커버그에게 메타가 트위터 전 직원 수십 명을 고용해 영업 비밀과 지적 재산을 도용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타를 상대로 소송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트위터 측은 메타가 트위터 전 직원들을 고용해 트위터의 정보를 스레드 개발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머스크와 저커버그의 갈등은 스레드 출시 이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머스크가 SNS를 통해 스레드는 트위터의 라이벌이 될 수 없다면서 싸울 준비가 됐다는 말을 남기자 주짓수 실력자인 저커버그가 싸움 장소를 보내라며 응수한 겁니다. 머스크는 종합격투기 경기장인 라스베이거스 옥타곤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두 억만장자의 신경전이 스레드의 홍보 효과로 이어졌다는 분석 속에 스레드는 출시 하루 만에 가입자 7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빌 게이츠,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들도 스레드의 계정을 잇따라 개설 중입니다. We are launching Threads, an open and friendly public space for conversation. 머스크가 지난해 10월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 유료화에 이어 사용자 검색 수까지 제한하면서 스레드의 1등 공신은 머스크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 으르렁거리는 배기음과 환한 불빛이 서킷을 가득 채웠습니다. 평소 보기 어려운 이 나이트 레이스를 보기 위해서 역대 최다 관중이 몰렸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인제 스피디움에서 열린 나이트 레이스. 레이싱 카들이 타이어를 예열하며 출발을 준비합니다. 꺼졌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1위로 레이스를 이끈 이창욱. 그 뒤를 김재현이 바짝 쫓습니다. 김재현이 왼쪽 오른쪽 여러 차례 추월을 시도했지만 이창욱은 길목을 막으며 선두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결국 선두 이창욱은 37분 넘는 레이스 동안 단 한 차례도 추월을 허용하지 않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낮과 달리 나이트 레이스는 시야는 어둡고 조명이 밝아 월등한 운전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승자에게는 밤의 황제라는 별명이 붙습니다. 눈 영양제를 굉장히 많이 챙겨 먹었습니다. 조명하고 뒷촬영하고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잘 안 보이는 상황이고 2, 3위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핸디캡 웨이트 100kg을 안고 출발한 이찬주는 막판 2바퀴를 남기고 2위 김재현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마지막 코너를 돌 때까지도 승부는 예측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김재현이 추월을 허용하지 않으며 0.056초 간발의 차이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한밤중 인제 스피디움엔 1만 5천여 팬이 몰렸습니다. 슈퍼레이스 역대 최다 관중이었습니다. 슈퍼레이스 5라운드는 다음 달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열립니다. 역시 나이트 레이스로 열리는데 수도권에서의 나이트 레이스는 처음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번 주는 내내 비가 옵니다. 특히 중부 지역에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 비 예보가 길게 나와 있는 만큼 더 큰 피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일 출근길 서쪽 지역에 강하게 쏟아지겠고요. 낮부터 동쪽 지역도 빗줄기가 굵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많은 지역이 10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중부와 서쪽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의 강풍과 벼락도 동반되겠고요. 우박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무더위도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이 29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는 동안은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덥겠고요. 밤사이 열대야도 발생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락가락 날씨만큼이나 험난했던 한 주였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최종 보고서가 나온 뒤 정치권 충돌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됐고 여기에 갑자기 불거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여야가 대립과 반목을 이어가면서 양평 국민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지대와 이 반지하 주택에 사는 국민들이 당장 걱정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밤사이 또 비가 시작돼서 당분간 매일 비 소식입니다. 더구나 지난주와는 다른 헤비급 장마라고 합니다. 정부와 정치권, 오염수와 고속도로에 몰두하느라 침수 대책을 외면해선 안 될 겁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국민들의 잠 못 이루는 밤.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